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예요. 여러분은 요즘 이 드라마 보고 있나요? 지금 이게 한국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었으니까 뭔가 이런 학생들이랑 선생님의 관계를 다룬 드라마가 궁금하더라고요. 좀 더 공감이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최근에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4화까지 봤어요. 4화. 근데 진짜 사이다더라고요. 사이다. 오늘의 한국어 표현, 사이다. 사이다는 원래 한국 음료수 이름이에요. 탄산음료? 스프라이트? 근데 한국에서는 슬랭으로 많이 써요. 여러분이 사이다를 마시면 기분이 어때요? 마시면 목이 좀 어때요? 뭔가 답답했던 게 싹 내려가면서 되게 시원해지잖아요. 막 상쾌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이다라고 하면 뭔가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이 시원해지는 걸 말해요. 모든 짜증나는 상황에서 쓴다기보다는 약간 이 드라마처럼 특히 나쁜 사람한테 복수해서 나쁜 사람이 벌받고 힘들어할 때, 그럴 때, 진짜 사이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사이다. 특히 드라마 얘기할 때 이 사이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진짜 사이다다. 이렇게요. 이 드라마를 볼 때 제가 일부러 영어 자막을 틀고 봤어요. 한국어 음성이랑 영어 자막이랑 같이 봤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한국 드라마를 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한국어를 좀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영어권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한 영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진짜 한국 문화를 알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오늘 이 팟캐스트로 한국의 학교 문화랑 한국어 표현들을 배우고 나면 이 드라마를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일단 제가 4화까지 봤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한국어 단어 중에 한국 문화를 알아야 더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 영어 번역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의 한국 학교의 모습이랑 요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냥 정반대예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이 드라마에 공감하는 거예요. 와, 진짜 사이다 드라마예요.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이런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문제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런 걸 약간 좀 어려운 한국어로 교권이라고 해요. 교권. 교는 교사라는 뜻인데 선생님을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교사. 교사가 가지고 있는 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걸 교권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 한국 학교에서 이 교권이 약해졌어요. 선생님들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한국만 이런 건가?
요즘 애들 왜 이러지? 했는데 이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너무 인기가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아, 역시 한국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전 세계적으로 요즘 애들이 옛날이랑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드라마 얘기를 하고 나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있었던 일, 너무 화났던 일, 과연 저는 참교육을 했을까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 1화, 드라마 1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거기에서 전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을 드라마에서는 school outcast, school outcast 아니면 F loser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왕따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왕따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같이 안 놀고 좀 소외시키는 걸 말해요. 소외시키는 걸 말해요. 근데 전따는 학교 전체 왕따가 전따니까 진짜 심한 왕따인 거죠. 그리고 이건 진짜 디테일한 한국 문화인데 은따라는 말이 있어요. 은따.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은근히 왕따라는 뜻이에요. 은근히. 막 대놓고 괴롭히거나 놀리는 왕따는 아닌데 여러분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은근히 소외시켜요. 예를 들어 친구 4명 무리가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나 빼고 이 3명끼리 더 친한 것 같고 나 빼고 이 3명이 놀러 가고 이럴 때 드는 느낌 있죠? 이런 걸 은따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실 왕따도 왕따지만 은따도 진짜 힘들다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막 대놓고 왕따 시키는 건 아니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해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이렇게 한국 학교에는 좀 왕따에 대한 디테일한 한국어 표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왕따라는 게 좀 흔한가요? 솔직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따, 왕따, 은따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 이런 문화가 한국에서만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왕따, 전따, 은따 이런 것들이요. 두 번째 단어는 엎드려 뻗쳐라는 단어예요. 이 드라마 주인공이 애들한테 벌 줄 때 이걸 시켜요. 벌이에요, 벌. 이게 영어 자막에는 plank positio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plank position.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plank position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자주 썼는지 궁금해요. 뭔가 군대나 스포츠팀 같은 데서는 쓸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잘 쓰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플랭크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플랭크 포지션, 그 엎드려 뻗쳐라는 말을 들으면 아, 학교 아니면 군대 이런 게 생각나서 진짜 끔찍한 단어예요.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땐 이 엎드려 뻗쳐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교실에서 저희가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거나 심하게 떠들거나 하면 선생님이 야, 안 되겠다. 엎드려 뻗쳐. 이래요. 그러면 바로 그 플랭크 자세를 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했어요. 오랫동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걸 계속 시켰어요. 더 최악인 건 저희한테 막 죄책감을 줘요. 예를 들어서 리아야, 너 엎드려 뻗쳐 제대로 안 하네? 다리가 땅에 닿았네? 야, 얘들아, 리아 때문에 5분 더 한다. 5분 추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죄책감을 줘요. 그럼 애들은 그 학생을 얼마나 미워할까요? 이런 게 나중에 왕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좀 아니죠. 이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또, 진짜 심하게 말을 안 들으면 운동장 밖으로 나가야 됐어요. 선생님이 막 이래요. 야, 안 되겠다. 너희는 안 되겠다. 나가. 운동장으로 나가. 이래요. 이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장면인데요. 귀를 잡고 이렇게 뒤뚱 걸어요.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했죠? 오리걸음. 네. 오리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귀 잡고 뒤뚱 운동장을 걷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리걸음 10바퀴 이러면 진짜 그걸 다 해야만 끝나요.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짜증나는 게 저는 안 떠들었거든요. 근데 항상 선생님들이 반 전체한테 이렇게 벌을 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책감을 줘요. 누가 떠들면 너희 반 전체가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죄책감을 줘요. 떠든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반 전체에 벌을 줘요. 이런 게 약간 군대 문화에서 온 것 같기도 해요. 그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게 좀 너무 싫었어요.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받았던 벌 중에 하나가 의자 들기였어요. 의자. 제가 지금 말했던 것 중에 이게 제일 끔찍했어요. 한국 학교에 있는 책상이랑 의자가 있어요. 대부분 학교들 다 이렇게 생긴 책상이랑 의자를 쓰는데요. 언제 한 번은 선생님이 화가 나서 저희한테 의자를 들라고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화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숙제를 좀 안 했거나 교과서를 안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의자를 들게 시키는 거예요. 의자. 그 의자가 플라스틱도 아니고 되게 무거운 재질이었어요. 진짜 너무 무거운 거예요. 심지어 어렸을 때잖아요.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무거운 걸 들게 시키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솔직히 좀 무서워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러지? 이제는 제가 어른이 돼서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저는 아무리 얘네들이 떠들어도 무슨 짓을 해도 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벌을 준다고 해도 그냥 밖에 나가 있어. 복도에 나갔다가 들어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봤지만 와, 의자를 계속 들게 한다는 게 참 미친 것 같네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한테 약간 트라우마인 거죠. 이게 한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많았어요. 그 선생님들의 이름까지 기억날 정도로 기억이 생생해요. 좀 안 좋은 쪽으로 생생해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저랑 비슷한 나이대 한국 학생들이면 다 안 좋은 기억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또 이 드라마에서 선생님이 학생 손바닥을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저도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드라마에서 나온 것보다 더 두꺼운 매였어요. 두꺼운 매. 매가 뭐냐면요. 누구를 벌 줄 때 쓰는 도구예요. 벌 줄 때 쓰는 물건. 그래서 매 맞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저는 이 드라마에서 나온 것보다 더 두꺼운 매로 맞았어요. 손바닥을 맞았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을 안 듣는 학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별것도 아닌데 그냥 때렸어요. 진짜로. 제가 나쁜 학생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착해 보이잖아요. 아닌가? 아니, 제가 나쁜 학생도 아니고 그냥 책을 안 가져오거나 그냥 조금 실수했는데 때리는 건 뭐냐고요, 진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선생님한테 불만을 말하지 못했어요. 다 조용히 있어요. 손바닥 맞으면서 엎드려 뻗쳐 그 플랭크 그거 하면서 운동장 돌면서 아무도 선생님한테 뭐라고 안 했어요. 못했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막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다 찍고 선생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살았어요. 왜? 왜일까요? 진짜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최고니까. 선생님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항상 집에서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대들면 안 돼. 대들면 안 돼. 대들다 라는 건 이 드라마에 나오는 학생들처럼 막 어른들한테 못되게 구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아, 왜요? 아, 쌤, 왜요? 아, 싫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대드는 거예요. 대들다. 어른한테 대들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그냥 어른들한테는 절대 대들면 안 돼. 예의 바르게 해야 돼. 이 말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랑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벌 받아도 조용히 있고 다 참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른이고 선생님들이 최고니까 그냥 참은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정반대가 됐어요. 정반대. 요즘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너무 보호해요. 너무 심하게 보호해요. 너 힘든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해. 다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오히려 학교에 전화를 해요. 우리 애한테 학교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 좀 예민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은 벌을 많이 받았잖아요? 요즘은 완전 꿈도 못 꿔요. 만약에 그렇게 벌을 준다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학교에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한국에서는 법도 바뀌었어요. 법. 옛날에는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벌을 주는 게 가능했어요. 이걸 한국어로 합법이라고 해요. 합법. 근데 이 법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한테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엎드려 뻗쳐
그 플랭크 그걸 하거나 의자를 들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권리는 올라가고 교사들의 권리, 교권은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좀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 드라마처럼 된 거예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학생들이 너무 심하게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좀 드라마틱하지 않나? 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그거랑 비슷한 사건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오히려 그 학생들한테 벌을 주는 이 주인공이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사이다인 거예요. 사이다 드라마. 왜냐면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걸 드라마에서 이 선생님이 대신 혼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사이다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기면서도 슬프죠. 이런 걸 슬랭으로 웃프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웃프네요.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무도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못했잖아요.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근데 어떻게 요즘 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은 정반대일까요? 너무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게 아닌데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니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 중간이 없을까요? 요즘 애들이 심각하게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땐 너무 심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교육은 해야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혼낼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교육이 너무 안 되고 교권이 너무 낮아졌으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실제로 퇴사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많이 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교권이 낮아지고 있나요? 그 다음 마지막 단어는 바로 9등급이라는 단어예요. 9등급. 제가 지금 이 드라마를 4화까지 봤잖아요. 4화에서 나온 단어예요. 9등급. 이거를 드라마에서는 You're nothing but trash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You're nothing but trash. 넌 쓰레기야. 쓰레기. 이렇게 말하는 심한 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이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로 쓰레기라는 심한 말을 하고 싶어서 하면 안 되지만 넌 9등급이야.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색해요. 왜 어색한지 이 9등급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한국 학교에서는 성적을 등급으로 매겨요. 등급. 예를 들어 여러분의 성적이 90점에서 100점 사이예요. 그럼 1등급이에요. 이건 기준이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요. 학생들은 당연히 1등급을 받고 싶어 하죠. 높은 등급을 받아야 높은 대학,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낮은 등급이 9등급이에요. 만약에 제가 수학이 9등급이에요? 그럼 그 말은 수학 공부를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그냥 다 찍은 거예요. 찍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문제를 안 풀고 그냥 랜덤으로 아무 번호나 찍은 거예요. 사진 찍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다 찍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시험 잘 봤어? 이러면 아니, 다 찍었어. 다
다 찍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드라마에서는 이 등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욕한 거예요. 공격을 한 거예요. 네 인생도 9등급이야. 그니까 네 인생도 최악이야.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여기가 학교라는 장소니까 이런 농담? 이런 언어 유희가 가능한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성적이랑 내 인생이 같아요? 성적이 낮으면 저는 쓰레기인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의미로 나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9등급이라고 했을 때 영어 번역도 You're nothing but trash. 쓰레기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한국어로 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반말 표현인데요. 영어로는 you, 너. 이걸 니라고 발음하면 약간 기분 나쁜 느낌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가 해 이거랑 네가 해 이거랑 느낌이 좀 달라요. 네가 해. 네가 뭔데. 이렇게 니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빠요.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써보세요. 근데 기분 나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단어 번역은 아니고 드라마 속 한 장면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3화를 보면 학생들이 교실 청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되게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청소를 하거든요. 아, 내가 학교 청소 왜 해야 돼? 이러면서 청소를 해요. 근데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청소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막 지우개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바닥에 있는 더러운 거를 닦아야 됐어요.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면서 닦았어요. 그래도 교실은 학생들이 쓰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오케이,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교무실까지 학생들이 치우라는 거예요. 교무실은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공간이에요.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공간. 교실은 학생들 공간이고 교무실은 선생님들 공간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교무실에 가서 청소를 해야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학생들은 교무실을 쓰지도 않는데 왜 했을까요? 요즘 애들은 이 드라마처럼 자기 교실도 청소하기 싫어한다고 해요. 지금은 학생들이 교실을 청소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네, 교무실은 학생들이 청소를 안 한대요, 이제는. 저는 다 했었는데 이제는 교무실 청소는 안 한다고 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젠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학원에서 일하면서 학생들이랑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건 제가 따로 학원 관련된 팟캐스트를 만들 생각이라 일단은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볼게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학생들 나이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나이거든요. 어쨌든 선생님들은 칠판에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게 해요. 그럼 애들이 문제를 풀 동안 저는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있는 한 남학생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이래서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라고? 이랬더니 그렇게 가르치면 얘 하나도 이해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 자체도 이미 기분이 나쁜데 그 학생의 말투가 저를 너무 화나게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막 지르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 그럼 너가 한번 해봐. 너가 한번 가르쳐봐. 너 앞으로 나와봐. 이랬어요.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옛날 저 같은 학생들은 진짜 완전 겁먹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거나 조용히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걔가 진짜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막 자기 혼자 블라블라 막 가르치는데 애들은 다 조용히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야 어떡해 막 이러면서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 부모님이랑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 부모님이 요즘 부모님 같은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젊은 부모님이긴 하지만 스타일이 요즘 스타일이 아니라 좀 저희 부모님 같은 스타일? 어른한테는 대들면 안 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진짜 다행이죠. 그래서 그 학생 부모님이 그 학생을 집에서 혼냈나 봐요. 그날 밤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친한 친구랑 같이 있어서 신나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학생이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 다음부터는 뭐 그러지 말고 하면서 대화를 끝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는 그 학생이 정말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부모님의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드라마에서도 진짜 이상한 부모님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직 뒤편은 안 봤지만 이상한 부모님들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어린 애들이 뭘 알겠어요. 저도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맨날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런 말을 듣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요즘 애들은 반대로 부모님이 너무 감싸주고 보호해주잖아요. 이런 부모님들의 교육이 확실히 아이들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중간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린애들한테 너무 막 압박하고 어른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필요할 땐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저처럼 막 벌 받고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그쵸?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태도가 요즘 애들처럼 너무 예의 없으면 안 되죠. 그 중간 지점이 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중간이 없이 확 변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요즘 유행 중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참교육 얘기를 하면서 진짜 많은 한국 학교 문화 또 한국어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거 들으면서 어땠나요? 한국 학교가 저 정도라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충격 먹고 아니 리아님 어떻게 그걸 다 버티면서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끔찍한 기억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기억도 많아요. 소중한 친구들, 추억들 이런 것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죠. 이런 것들 덕분에 지금은 웃으면서 말을 할 수가 있죠. 나중에는 한국의 학교 생활 이런 주제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미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럼 그 질문에도 대답을 하면서 나중에 팟캐스트를 또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넷플릭스 참교육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한 한국 학교 문화 얘기 생각하면서 꼭 한번 보세요. 번역 같은 것도 좀 보면서 한국어 공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드라마 마지막 편까지 다 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도 너무 궁금하고 특히 외국 학교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벌을 주는지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팟캐스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